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1일 침투부 저녁 라디오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5시 37분입니다. 아침에 하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사연 소시밍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대학생 때 식욕이 폭발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햄버거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동아리방에서 혼자 햄버거 먹으면서 빈둥거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킹데리아에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근데 햄버거 안에 패티가 소스로 인해 눅눅해지는 것이 싫어서 소스만 빼달라고 했고 직원도 빼주겠다고 했더랬지요. 그렇게 햄버거가 배달이 왔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응응? 햄버거 특유의 씹히는 패티 맛은 안 느껴졌고 소스 맛만 나는 겁니다. 아니 소스를 빼라고 했더니 패티를 뺀 거는 무슨 경우이죠? 햄버거에 고기가 없으면 그냥 빵덩어리 아닙니까? 너무 황당했지만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먹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소시밍님은 굉장히 소시민이네요. 하지만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었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귀찮아하고 막 하지만 패티가 안 오면은 전화합니다. 소스가 안 왔으면 그냥 먹었을 것 같아. 근데 패티가 안 오면 이거는 햄버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화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너무 귀찮은데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십시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 햄버거 집에서 아니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보고 뭐 확인이 안 되면은 그런갑다. 뭐 이 정도 뭐 패티 바뀌고 이 정도는 뭐 크게 막 난리 나는 일도 아니니까 그런갑다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점인 경우에는 뭐 쿠폰 뭐 몇 장 넣어주든가 뭐 아니면 뭐 그냥 공짜로 뭐 결제를 뭐 취소해준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냥 새 거 하나 보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하고 오는 동안에 햄버거 빵 열라 먹기. 그래서 반절 정도 먹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수거해 갈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착84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 이름은 이병건이 아니라 이병건에서 병을 뺀 이건입니다. 외자 이름이죠. 군 시절 우스갯소리로 이병건으로 지냈던 사람일까요? 허허. 이름이 제 고민인데요. 일단 제 이름을 말하면 90% 확률로 이건이요? 아니요. 이건입니다. 이런 일이 흔해요. 심지어 반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제 이름을 이건희로 저장해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이었더랬죠. 그런 경우 있어요. 잘못 저장했는데 발음이 묘하게 비슷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희라는 이름을 인지시키고 나면 이제는 이름 갖고 놀립니다. 꼭 아재들은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건 아니잖아! 라는 드립을 칩니다. 본인들은 재치 있다고 생각하고 깔깔깔거리지만 사실은 자주 들었던 드립들이었죠. 이병건, 이왕건, 이흥건 등 제 이름과 비슷하면서도 수많은 베리에이션을 갖고 계시는 침디가 항상 부러울 따름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타개할 신묘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 병건이가 부러운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재밌잖아. 이건 뭐지? 그러면 직원이라고 하세요. 이건이라고 하지 말고 직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헷갈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명을 직원으로 해서 직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직원이 이름은 아니죠. 그러면 사실 직원이 아니고 이건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89개님 사연이에요. 침착맨님, 제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때는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스트리머를 하겠다면 나대는 겁니다. 친구들은 뭐 며칠 하다가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장비도 갖추고 캠까지 켜고 하는 걸 보고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초기에는 시청자 10명가량을 유지하기에 그래도 재능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시청자 2~3명 수준입니다. 더 줄어들었어요. 이쯤 되면 그만둘 법도 한데 학교 진로 상담 때도 대학은 안 가고 방송하겠다고 하는 제 친구 이대로 괜찮을까요? 침디의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출신이라고 하죠. 방송한다는 의미로 7교시까지 내내자입니다. 이 친구분한테 이제 뭐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미친놈이에요. 대학교는 가면서 해야지. 삐안이 있어야지. 삐안은 냅두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스트리머가 문제가 뭐냐면은 성공하기도 힘든데 궤도에 올려놓기도 힘들어요. 근데 궤도에 올려놔도 수명이 짧아요. 궤도 올리는 것도 힘든데 올려놓고 또 그거 유지하는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올인을 한다는 거는 미친 새끼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 라디오 녹음 그거 해가지고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발 대학교 다니면서 좀 해주세요. 하는 거는 말리진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노출이 안 돼가지고 뭐 잘하시는데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잘해도 문제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꼭 대학교 수업 듣고 7교시까지 내내 그 처자고 그 개지랄을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그라라라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아저씨. 사회초년생 직장인 침돌입니다. 할 말 못하고 남의 일 맨날 떠안고 참고 지내던 제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제 일이 아닌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를 제게 떠넘기시길래 방긋 웃으면서 아니 이걸 왜 제가 해야 되죠? 눈웃음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순간 광역시식이라도 걸린 듯 저희 사무실이 싸늘하게 얼었지만 퇴근길 과장님 말고 다른 분들이 제 어깨를 툭툭 쳐주시더라고요. 격려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은 사실 유명한 빌런이시거든요. 여튼 이게 다 아저씨의 말 같지 않은 침소리와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탈유교 과정을 배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처럼 아저씨도 혹시 사회구조에 반해서 일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 그래요. 부조리 있으면 그냥 합니다. 저한테 떠넘기면 그냥 해요. 뭐 나중에 뭐 부드럽게 말하거나 뭐 어필을 하더라도 안 하거나 대충 누울 자리 보고 눕죠, 전. 네. 아무튼 뭐 힘내시고 과장님한테 찍힌 것 같은데 뭐 잘 해보세요. 뭐 능력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과장님보다 오래 살아남으면 뭐 이긴 거지 뭐. 자, 다음 사연입니다. 법인카드 긁어요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안녕하세요. 침디는 결혼식 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요구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저는 정장이 좀 불편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꼭 정장을 강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캐주얼한 가벼운 정장 말고 정말 정통 정장 말입니다.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청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정장 바지에 셔츠에 코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정장까지는 알겠는데 넥타이는 정말 싫은데 넥타이도 요구하네요. 거기다가 무슨 하얀 면장갑까지 끼라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나요? 물론 제가 신랑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입으면 됐지 굳이 제대로 된 정장을 입어야 합니까? 요거는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아니 신랑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건 문제가 있잖아. 아니 이거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의문이에요. 캐주얼 정장까지 괜찮잖아. 신부가 안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결혼식은 같이 하는 거니까 둘이 의견이 맞아 떨어져야지 하는 거지만 신랑이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요구를 신부가 했다면 어떡합니까? 속으로 그냥 아이씨 그냥 넥타이 안 하고 싶은데 하면서 속으로 읊조리면서 입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결혼식이 그냥 신랑 신부 복장이 그냥 단정하면은 되지 않나. 전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졌던 의문인데 마침 비슷한 의문을 가진 분을 만나서 반갑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왕건이우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7살 남자 한국인입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져서 너무 고민이에요. 원래도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었지만 요즘은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예를 들면 전에 주펄님이 옛날 홈비디오 같은 걸 보며 운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 유년 시절 추억이 떠오르면 눈물이 맺히고 이말년 시리즈의 예전 작품을 봐도 이제 웃기지 않고 그걸 보다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괜시리 더 눈물이 나고 또 그걸 그리던 시절에 이말년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흐르고 지금 사연을 쓰면서도 눈물이 흐르네요. 최근에는 직장 여자 선배 결혼식에 가서 오열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지만 그 선배가 결실을 맺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만
눈물이 흘러떨었죠. 침디는 눈물이 없는 걸로 유명하신데 눈물이 나지 않을 묘수는 없을까요? 울음을 참고 싶어요. 해결해 주세요, 침디. 이거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이 어쩜 그렇게 없어? 이게 비결입니다. 공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랑 뭔 상관? 나랑 뭔 상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눈물이 없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살고 싶다면 공감 능력을 제거하세요. 공감은 소시오 아니면서 이제 소시오패스로 몰고 가는데 소시오패스 검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불안해집니다. 소시오패스 테스트 했는데 당신은 소시오패스라고 말할까봐 좀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하지만 눈물이 없어지는 방법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해줄 뿐입니다. 저는. 자,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김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착디. 수치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의 사연 남겨봅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진지한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어떤 사자성어를 말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흔한 사자성어였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보니 사자성어? 어림도 없지. 용어상박, 막상막하 같은 사자성어인 줄 알았던 그 단어가 사실은 사자성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자강두천이었습니다. 자신감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의 줄임말이더군요. 평소 직장에서 차분하게 지내는 편이라 돌이켜보니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 진지한 대화에서 와 정말 자강두천이네요. 자강두천. 와 자강두천 대박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침디가 하는 말을 듣고 배웠으니 침디 탓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빨리 잊고 싶은 이 기억 어떻게 빨리 떨쳐버릴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채팅창에 복세편살도 사실 사자성어 아니잖아. 자강두천, 내로남불 이렇게 있는데 복세편살 뭡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까? 제가 추구하는 어떤 좀 방향이죠. 복세편살. 하지만 그걸 줄여서 말하는 건 너무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강두천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어 자체가 다 한자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자, 강, 두, 천. 그죠? 그래서 단어를 모르고 그냥 그런 뜻으로 계속 사용만 했다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다 어리둥절하면은 자기가 모르고 썼어. 근데 뜻은 맞잖아. 용어상박, 막상막하 그런 뜻으로 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설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날.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직장 동료들이. 근데 가요. 자, 자강두천 쓸만한 상황을 계속 찾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비수를 품고 있는 암살자처럼. 그래서 막상막하 같은 상황이 나오면 얘기 중에 그건 자강두천이잖아. 또 어리둥절해. 그러면은 이때 설명합니다. 그거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자 이거 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신감 강한 두 천재의 대결도 아니에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에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이거 딱 그 짤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 같이 웃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강두천을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비정상이 되면 내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원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친맨착 DJ. 저는 평범한 26살 남자입니다. 저는 비대에 절여진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상관없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비데를 쓰지 않고 휴지로 닦으면 잘 안 닦이는 것 같고 똥꼬가 막 간지럽고 막 그래요. 막 비데가 있는 화장실 찾기 힘들 뿐더러 막 휴지로 닦고 나면 막 뭔가 찝찝해서 막 30분 내로 또 화장실을 찾아다니는 제 모습을 막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혹시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막 병적으로 막 간지럽고 막 정신까지 막 혼미해진달까? 비데가 막 없으면 안 되는 나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막은 안 쓰셨는데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현대 사회의 그 어떤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당연한 더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당연히 있겠죠. 항문 주름 사이에 똥 분자들이 있겠지. 그거 그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 분자가 없을 수 없어. 그 똥 분자가. 왜냐하면은 왜 어떻게 생각이 편하냐면은 자 항문에 똥 분자가 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0cm만 더 들어가도 똑같은 똥 분자가 있어요. 근처에 이미.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항문 닦고 싶으면 내장까지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똥 분자를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이 생각으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간다무님 사연이에요. 하이침, 얼마 전에 저희 가족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저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큰 누나는 엄청난 게임 순인데 누나가 좋아하는 게임은 좀비 사태에 세상이 멸망해버린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인류가 외계인에게 습격당하여 지구를 빼앗겨버린 니어 오토마타 등 분위기가 어둡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임신한 최근에는 위에 두 게임이 질린다며 서부시대 GTA라고 불리는 레드데드 리뎀션 2로 무료한 시간을 때우며 저보고는 생일 선물로 우중충한 분위기의 최신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하드코어하고 어두운 게임으로 태교를 하는 큰 누나. 너무 걱정되는데 괜한 걱정일 걸까요? 태교의 효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느끼는 이 어떤 그거를 다 이제 태아한테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산모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들어가는 정보보다는 그 감정을 좀 공유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아이가 막 이렇게 잔인한 거 보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것 같진 않고 산모가 좋은 컨디션으로 즐거워하고 스트레스 잘 풀고 하면은 그 좋은 감정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레드데드 리뎀션으로 사람을 막 죽여도 괜찮지 않을까? 뭐 물론 그냥 예체능인 저의 논리 없는 생각입니다. 내 맘대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걸린다. 그게 좀 약간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해한다 하면 조금 줄이는 정도.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왕십리로 나라는 편지 1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아리송의 수수께끼. 특별히 청취자 간다무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예요. 간다무님 그 위에 큰 누나 임신하신 분 간다무님이 주신 수수께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반대말은 뭘까요? 개성공단의 반대말 뭘까요?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귀한 노사여여는 주건 고백조나 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 웹툰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바람이야!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자. 본 음식들은 투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카페 스타일 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말 끊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이카드 지구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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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후 6시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개성공단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었죠. 정답은요. 고양이 실패단입니다. 고양이 실패단. 개, 고양이. 자, 그 채팅창에는 왜 개의 반대가 언제서부터 고양이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 개의 라이벌이 뭡니까? 항상 옛날 얘기에 고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득바득 이악 물고 개의 반대는 어떻게 고양이냐. 그래서 개를 10개자로 써서 폐 실패 단이니까 폐실패장이라고 해봐. 자, 개성공단의 반대말은 폐실패장입니다. 이러면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개성공단의 반대말은 고양이 실패단. 웃기잖아. 서럽잖아. 일단 서럽잖아. 그러니까 인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좀 들어주셨으면 한다 이거죠. 고양이 실패단. 고양이 좋아해? 자,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무모님의 사연입니다. 친구의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고민인 사연. 치마,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투수 찐따 쇠기입니다. 저에게는 고딩 때부터 인연을 맺은 10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친구의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미친놈이냐고요? 아니요. 그 친구의 여동생을 좋아합니다.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이고 나이는 한 2살 정도 차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소개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동생 쪽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봐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침디는 아리따운 미모의 여동생을 둔 오빠의 입장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가 덜 괘씸해하는 방법이 될까요? 저 중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네 누나 이쁘다고 친구 누나 보러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친구 누나 이뻐가지고 그냥 계속 본 거고, 이거는 좀 다르죠. 직장 다니고 이제 뇌 다 말랑말랑해진 거 다 이제 굳었을 때인데 지금도 좋아하는 거는 많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빠한테 말하는 거 최악입니다. 친구한테 말해서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 최악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할 거면 여동생 쪽으로 다이렉트로 연락.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친구는 알아도 뭐 상관은 없는데 모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동생 쪽으로 다이렉트로 하고 여동생 쪽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거절한다, 깐다고 하죠. 깐다고 하면은 꼭 이걸 당부해 주세요. 부탁을 좀 하세요. 니네 오빠한테 좀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말이야. 오빠한테 좀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좀 억울한 듯이 말투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지켜줄 겁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비 맞은 중마냥 중얼중얼님의 사연입니다. 자, 침디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아침부터 운동을 다녀오고 집안일하고 시간이 나서 게임 좀 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유튜브나 TV 게임도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평범한 하루 일과가 다 부질없게 느껴지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 다녀오고 집안일하고 게임하고 현타가 오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게임만 하거나 집에만 있거나 TV만 보거나 뭐 이렇게 좀 정적으로 계속 방 안에만 갇혀 있어서 하면은 이거는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 그런 건데 움직였는데도 이러면은 그냥 이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대신 그냥 살다 보면 없어져요. 그거는. 평상시대로 살면 또 어느 땐가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사연 보내시고 나서 지금쯤은 이미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스러운 사연 보내지 마세요. 자, 경고드리고. 자, 핫두이님의 사연입니다. 치마 저는 21살 휴학생입니다. 21살이라는 뜻이죠. 제 고민의 시작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방 창문 옆으로는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는 흡연충이 있는 겁니다. 매일 오전 7시에 한 번,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한 번, 오전에는 담배 냄새를 맡으며 기상하고 오후에는 담배 냄새를 맡으며 잡니다. 오후라는 게 이제 밤이죠, 밤 12시에서 새벽 2시라는 거죠. 한날은 너무 빡쳐서 거기서 담배 피지 마! 라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도 질러봤고 담배 피지 말라고 프린트도 뽑아서 붙여놨는데 1도 신경 안 쓰고 쭉 피시는 겁니다. 심지어 금연 아파트인데도 말이죠. 더 웃긴 사실은 제가 붙여놓은 프린트를 관리실에 신고했는지 관리실 허가 없는 게시물을 붙여놨다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자꾸 그러다가 밤길에 칼 맞으면 어떡하냐고 걱정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흡연자라 그 귀찮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정된 장소에까지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데 사연 쓰다 보니까 또 빡치네요. 1403호님 제발 담배 밖에 나가서 펴주세요. 뭔가 좋은 해결 방법이 떠오르신다면 모두들 훈수 부탁드립니다. 그만 이만. 이거 이제 그 남의 담배 냄새는 안 좋아요. 아무리 흡연자라도. 그리고 일단 금연 아파트인데 하면은 안 되지. 근데 이거 직접 붙이지 말고 경비실에 말을 하세요. 금연 아파트니까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잖아. 이거 보통 윗집에서 다이렉트로 하면은 마찰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경비실이나 관리실 쪽으로 통해가지고 이제 어필하거든요. 그러면은 관리실에서 전단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아파트 기상계단 문 있죠.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그거를 이제 좀 뭐 현장을 딱 잡아내가지고 바로 그때 빨리 오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잡아내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안 되면은 그거라도 붙입니다. A4 용지라도 붙여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피우면은 뭐 벌금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뭐 CCTV를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뭐 찾아낼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다. 뭐 계속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직접 가서 하면은 감정만 상합니다. 안 되면 시청에 민원 넣으라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게 어차피 시청에다 하면은 또 이제 아파트 관리실로 내려와가지고 관리실에 압박받으면 뭐 이게 뭐 액션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연 아파트인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네요. 자, 최강수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안 할 뿐 몸에 쌓아두는 타입이지요. 문제는 화를 낼 경우입니다. 화를 잘 안 내는 만큼 화를 낼 경우 자동차 풀 악셀을 밟듯이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선배고 연장자고 보이지 않게 눈이 뒤집혀버립니다. 육체적인 행동까지 행사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저를 봤을 땐 화가 더 많이 쌓여서 저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오도발의 권위자 침디에게 여쭤봅니다. 만약 제 화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질지도? 이게 화를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쌓아놨다가 터지는 거죠. 이거 뭐 터지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속 스트레스 담아두는 통에 구멍을 많이 내놔가지고 질질 세게 해놔야 돼. 근데 이제 스트레스 담는 통이 보온, 방수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표시를 힌트도 못 줘. 그럼 사람들이 이 힌트가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아.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A에서 스트레스 받고 B에다 터뜨린다고. B는 그냥 막타만 쳤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최강수생님을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데 화내는 연습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어필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지랄하고 있네. 이거를 좀 입버릇처럼 해보세요.
개지랄하고 앉아있네. 이거를 좀 해보세요. 지랄연병. 이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자기도 스트레스가 이게 풀려요. 왜냐하면 이게 참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나도 좀 한마디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스트레스 통이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질질 새는 거죠. 지랄하고 나빠졌네. 이렇게 좀 약간 뭐 다른 바리에이션을 막 아가리 좀 싸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짱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요즘 들어 왕날편에 푹 빠진 시청자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불편하게 했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제 인생 평생을 이 종교를 믿으며 살아왔고 아직도 하나님의 굳건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좋아하기 시작한 음악 장르가 저의 믿음과 크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진성 메탈 헤드입니다. 음악은 메탈 아니면 하드록만 듣는다 이 말이죠.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의 비종교적인 가사를 포함했거나 몇몇 곡들은 아예 악마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록을 찾아서 들어보긴 했지만 영 맞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콘서트장에 목청 높여 헬! 예! 외쳤다가 성자 타임 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메탈과 종교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침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메탈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좀 지옥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좋아했던 장르가 나를 이제 일깨웠다. 근데 이제 둘 다 너무 좋아. 둘 다 포기하기 힘들어.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담은 받아보셨나요? 뭐 목사님이나 뭐 해서 주변 교인들한테 좀 들어보셨어요? 뭐 기도를 뭐 같이 한다거나.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헬 예! 이렇게 나오면은 이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무교인 제가 봤을 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아하는 쪽을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교회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충실히 이제 교도가 돼. 교인이 돼.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지옥 매니아, 악마 매니아가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컨셉 플레이에 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제 좀 다녀봤을 때, 뭐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뭐 채플 듣는 정도. 교회는 중학교 때까지만 다녔던 것 같아요. 가보면은 좋습니다. 확실히 일요일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말씀 듣고 나도 좀 평상시에 계속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계속 짚어나간다는 느낌. 왜냐면 그 설교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강연이에요, 그냥. 그쵸. 인문 강연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천사로 살고, 평일에는 악마로 사는 거 어떨까? 근데 또 악마의 비중이 너무 높다 싶으면 이제 수요일쯤에 예배를 한 번 더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션 스쿨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많이 다녔어요. 전국에서 이제 목사님 아들들이 막 왔는데, 목사님 아들들이 좀 삐뚤어진 경우가 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 이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보통이 없어. 완전 독실하거나 좀 삐뚤어져.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기가 이제 좀 약간 이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그 틀이 만들어지면은 부딪혀가지고 이게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좀 이게 뭐 범죄도 아니니까 뭐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면서 두 개를 좀 동시에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중간인 애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쵸? 중간인 애들 봤다고 하시는데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부류가 좀 유독 좀 많이 분포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르두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0살 미대를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 짱입니다. 수강 신청 순간의 실수로 악명 높은 조소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과제는 많지만 생각보다 재밌고 교수님도 좋으셔서 다 만족스러운데 딱 하나, 유토의 냄새가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향긋함 12%, 비릿함 60%, 오묘함 28%에 이 냄새는 맡다 보면 코가 마비되어 그냥저냥 익숙해지지만 진짜 문제는 이 냄새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냄새가 심할 때는 강의 끝나고 10번 정도 손을 씻었는데도 냄새가 남아있더라고요. 의외로 깔끔한 침착맨님의 묘수 부탁드립니다. 자, 분자 얘기로 또 들어갑니다. 자, 강의 재밌어. 즐겼어. 손에 유토가 있어. 아무리 씻어도 이 손바닥에 이 유토 분자 다 씻겨져 내려갔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찝찝한 거는
유토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유토를 먹는 것 같아서 찝찝한 거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찝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해결. 그쵸? 근데 이제 냄새가 거슬리죠. 냄새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향긋함 12%, 비릿함 60%, 오묘함 28%. 셋 다 좋아하려면 좋아할 수 있는 냄새예요. 4호 침투부소자님이 유토는 마른 수건으로 지우면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좋아하려면 좋아할 수 있는 냄새야. 자, 향긋함은 그냥 좋아하는 냄새죠. 그쵸? 그 뭐 꽃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비릿함, 고등어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고등어구이의 비릿함은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쵸? 오묘한 냄새,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계속 맡고 싶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걸 오묘하다고 표현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냄새예요. 그 세 가지 냄새를 계속 그 유토 냄새가 계속 신경 쓰이면 계속 맡으면서 킁킁대면서 좀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 취미를 유토 냄새 맡기로 하죠. 킁킁대면서. 자, 나랑 함께 춤추요님 사연입니다. 자, 22살이면 혈기왕성할 나이지만 저는 나이와 다르게 고민과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최근 2년간 재수 실패, 유학 실패를 겪으며 2년이라는 시간을 실패하기 위해 썼다고 생각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시도가 없으면 실패는 없지만 성공도 없다는 걸 알기에 뭔가 일을 하면 내가 완벽히 끝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침디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로 뭐 빼어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림도 못 그리는 편이었죠. 못 그렸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손재주가 없고 일이 덤벙대고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내가 과연 잘 다닐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2살에 이미 그 재수 실패하시고 이러면은 자신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재수 이거 수능 보는 거는. 하지만 취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거 너무 좀 정석적인 대답이죠. 취미를 만들어서 좀 재밌는 거를 계속하면서 자신감을 조금씩 붙이듯이 자기 몸에 이렇게 붙이듯이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가 좀 그 재미를 느끼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계속 좀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제일 좋은 거 뭐 그냥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헬스, 자신감 회복, 헬스 좋다며. 헬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좋고 유토 만지러 가자고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뭐 정석적인 대답이 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좀 이런 걸 자신감 회복하는 거를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갑바라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올해 3월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취직을 군단위 시골로 하게 되어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수동기어차를 너무 사고 싶습니다. 기어를 변속하는 대로 움직이는 직결감, 1단에서 3단으로 기어를 치고 올라가는 쾌감, 레트로한 감성 등 운전하는 맛이 있는 펀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수동 기어뽕에 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차 중고로 팔 때 피눈물 난다, 시내에서 운전할 때 무릎 도가니 나가봐야 정신 차리지라는 부정적인 반응들만 들었습니다. 운전 경력이 저보다 앞서시는 침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자동을 사는 게 나을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딸 때 수동으로 하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동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수동의 어떤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수동을 고집했던 친구가 주변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김희민. 기안84로 불리는 김희민 군이지요. 공황장애 있다고 그 자기는 계속 손을 움직여줘야 된다고 수동 변속기어만 했었어요. 썼어요. 수동 미션.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운전하는 맛도 있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자동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동을 즐기는 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뭐 우려하는 거 뭡니까? 중고로 팔 때 피눈물 난다. 시내 운전할 때 무릎 도가니 나간다. 근데 무릎 도가니는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거 나갔으면 옛날 사람들 다 나갔어. 이거는 뭐 문제 삼을 게 안 되고요. 차 중고로 팔 때 피눈물 난다는 본인이 이거 감수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이거는 수동으로 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신차가 수동 모델이 이제 거의 없어요. 최하
그 옵션에만 있거나 없거나 뭐 경차 정도에 있나?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면 중고로 가야 돼. 근데 중고로 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차를 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이 계속 깨져. 그리고 돈도 돈인데 계속 맡기고 뭐 하고 하면서 차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난 그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나 옛날 디자인 차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뭐 에어컨 안 나오고 뭐 블루투스 안 되고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안 할 수 있어. 근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막 센터 들어갈 자신이 없겠더라고. 결국은 중고로 사셔야 되는데 중고로 사셨을 때 뭐 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자신이 있거나 차를 좀 어느 정도 좀 안다, 관심이 있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참는다고요? 아니 그 에어컨을 수동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요즘에는 그 온도 맞춰가지고 하잖아. 에어컨 수동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맞춰줘야 돼. 옛날에. 그래서 왼쪽으로 살짝만 하면 엄청 덥고 오른쪽으로 살짝만 하면 엄청 춥고 그 뭔지 알죠? 에어컨 그 게이지 맞추는 거 더럽게 힘든 거. 그거 아니면은 수동 해보는 거 인생에 뭐 재밌는 거리 하나 추가되니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공황장애를 앓았던 기안84도 결국은 자동으로 바꿨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 리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24살 침순이입니다. 저는 최근에 원인불명의 이유로 양쪽 눈에 각막이 벗겨지는 병에 걸려서 3주 동안 눈도 못 뜨고 안대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앞을 못 보니까 정말 미치겠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보시고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말로 더욱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일주일쯤 지나고 갑갑하며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유튜브에 라디오를 검색해서 재밌어 보이는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그게 왕날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침착맨으로 검색하셨나요? 라디오로 검색하면 안 나올 텐데요. 어머니가 한국분이시구나. 다른 영상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재미가 안 느껴지거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인데 왕날편과 월드컵, 침펄토론 같은 영상들은 딱히 보지 않고서도 침대의 말솜씨 때문에 즐겁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떤 침투부 영상을 볼까? 태어나게 되면 꼭 이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병원 생활을 보내고 최근에는 아직은 조심해야 하지만 시력은 평범한 사람만큼 회복을 다한 상태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회복력 이 누구야 리미님의 회복력이 만나가지고 잘 이겨냈구나. 아, 지금 회원분들께서 다 축하 나이스 막 나이스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에 나이스 막 이러십니다. 골프 정왔어? 자, 침디께서 직접 고쳐주신 건 아니지만 만약 침투부가 없었다면 이번 생활에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침디와 심청자 여러분들도 눈 관리 잘하시고 침착맨님 사는 동안 많이 버시오. 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싶었나봐요. 참 이렇게 훈훈한 그 또 소식이 왔습니다. 보면서도 막 불안했어요. 저도 아무리 공감 능력이 없는 저지만 보면서도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해 했는데 다행히 축하드리고 참 제가 또 한 인간의 어떤 삶을 또 풍요롭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보람차고 그러네요. 소시오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소시오는 아니지. 그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소시오패스는. 내가 소시오패스면 소시오패스 많어. 왜 어떻게 하냐고? 나 공포영화 못 보잖아. 남이 그 고통받는 걸 못 본다고. 남이 아픈 걸 못 봐요. 그러다 잔인한 걸 못 봐. 아니 지가 무서운 것도 있는데 남이 고통받는 걸 못 봐요. 이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고통을. 자, 그냥 쫄보인데 쫄보 소시오패스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 훈훈한 채팅창 감사하고요. 자, 왕날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1일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여기까지고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백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 웹툰 빙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